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 그 폭리행위까지 하셨죠? 자, 오늘은 47페이지입니다. 그 중간 오신 분들은 그 1, 2월 1차라도 먼저 동영상 강의를 좀 들으면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자, 47페이지 오시면 이제 거기 제3장 법률행위 해석이 있죠? 그 앞부분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50페이지로 오세요. 50페이지 오시면 제3절 법률행위 해석 방법이 있습니까? 이쪽을 보겠습니다. 먼저 노란색 1번이 자연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와보세요. 51페이지가 02번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면 돼요. 자, 만약에 갑이 우리에게 의사 표시합니다. 그럼 갑이 표의자고 우리 상대방이겠죠. 상대방이 봤을 때, 자, 갑이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는데 대부분 의사 표시는 갑의 의사와 겉으로 표출한 게 보통 일치하겠죠. 보통 대부분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하면 뭐 문제가 되지 않겠죠. 만약 이게 불일치했다, 그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상대방을 보여야겠죠. 상대방이 봤을 때 갑의 의사를 알까요? 잘 모르겠죠. 상대방은 이 표시를 보고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원칙적으로 이 표시를 보고 알아듣기 때문에 표시를 보고 의사 표시를 해석합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표시를 보고 해석해요. 단 상대방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알았다면, 즉 을도 갑 진정 의사를 알았대요. 그래서 을도 표의자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는 표시가 잘못된 거죠. 그때는 을도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의사, 표의자의 의사에 따라 법률행위를 해석합니다. 이게 상대방 보호와 표의자 보호, 이게 다 두 개의 조화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는 원칙 표시를 기준하지만 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는 그 의사에 따라 해석하겠죠.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이제 해석할 때 이 의사, 이것은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죠. 이걸 진의 또는 무슨 내심의 효과 의사를 할 수 있어요. 내심의 효과 의사. 반면 이 표시로부터 나타난 이 의사를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불일치할 때, 자,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자연적 해석 그래요. 의사가 원칙이다. 의사를 기준으로 한 것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반면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런 입장을 규범적 해석이랍니다. 말들이 다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표의자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입장, 표의자 시각에서 의사 표시를 해석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중심으로 해석하죠. 따라서 이것은 의사 표시의 상대방, 그 상대방 입장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를 중시한 것, 표시를 중시한 것 서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보여야 되니까 원칙, 상대방은 이 표시를 알아듣겠죠? 그래서 표시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럼 둘 중에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 그래서 원칙, 규범적 해석을 하는 겁니다. 반면 그 상대방도 갑의 진정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는 표시가 아니라 그 표의자의 의사, 이걸 기준으로 해석해요. 이것을 자연적 해석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과 예의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추상적이라 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회사 직원인데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회사 측에 나 그만둔다, 때려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럼 이렇게 갑의 의사와 표시가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때 회사 측은 갑의 이름 마음을 알까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만둔다 그러니까 그만둔 걸로 알겠죠. 상대방 입장에서 사표를 수리했다면 그냥 갑은 잘리는 겁니다. 갑은 사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을도 알아요. 아, 얘가 원래 그만둘 생각 없는데 지금 회사에 투정 부리는구나 라고 을도 안다면 그땐 표시가 아니라 이 의사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도 갑의 의사를 알았다면 그때는 이게 중심이 아니라 갑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니까 갑은 잘려요, 안 잘려요? 이제 안 잘리는 거죠. 그래서 사직하지 않는다, 안 잘린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게 규범적 해석 그리고 자연적 해석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의사를 중시하는가 표시를 중시하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요. 추상적이라 처음에 좀 약간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50페이지 보시면 이제 50페이지 01번 자연적 해석 되어 있죠. 거기에 표의자 시각 쓰시고 표의자 시각. 그럼 가로 1번 의의를 보세요. 표의자의 실제 의사 즉 내심의 효과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표의자 시각에서 행해지는 해석이며까지 해석이다. 그 다음 오른쪽 가보세요. 02번 규범적 해석 있죠. 자 가로 1번 내심적 효과 의사와 표시 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는 상대방 시각이죠. 상대방 시각에서 표시 행위에 따라 법률의 내용을 정한 해석 방법 즉 표시상 효과 의사가 무엇인가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표시를 중요하는 거죠. 가로 2번 거기 판례동 나오세요. 판례는 이러한 방법을 해석 원칙으로 삼는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상대방인 의사 표시는 표의자보다 상대방을 더 보호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뭘 중심으로 한다? 규범적 해석, 표시를 해석하는 규범적 해석을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판례도 같은 태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추상적인 말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좀 와닿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용을 하니까 시험에는 자 왼쪽 페이지 50페이지 있죠? 그 양괄호 2번 그 오표시 무효 원칙 이제 시험에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사례가 있으니까 더 와닿기 싫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표시 무효를 할 텐데 오표시 무효는 이 자연적 해석의 대표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의 대표 주자가 지금 보시를 오표시 무효 원칙입니다. 오표시 무효는 일단 해석해 보면 표시를 잘못하더라도 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즉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해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즉 이런 말이에요. 의사와 표시가 다를 때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갑과 을 모두가 이 의사에 합치하면 의사에 일치하면 그 의사대로 하는 것이고 갑과 을에게는 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돼요. 자, 오피시 모의를 합니다. 갑에게 토지가 두 개 있어요. X토지와 Y토지가 있는데 갑과 을이 토지 매매를 하거든요.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봤어요. 그래서 을 입장에서 X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X토지 매매하기로 갑과 을이 의사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일치해서요? X토지. 근데 이제 중개사무소 와서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쓰다가 지번을 X토지를 적을 텐데 실수로 갑과 을이 실수로 Y토지라고 적었어요. 지번을. 원래 X에 합의했는데 표시는 어떻겠죠? Y토지였죠. Y토지. 그리고 만약에 등기부에서 Y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 등기까지 했다 해보세요. 그럼 지금 갑과 을은 어떤 토지에 의사합치했죠? X토지인데 이렇게 표시만 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X토지에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이거 다 표시를 잘못한 거죠? 그럼 이거 지우고 갑토지 지번으로 적으면 되겠죠? 그러죠? 이거 등기 효력 있어요? 없어요? Y토지에 의사합치였으니까 이 등기 무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말소해주고 X토지 등기부에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토지에서 의사합치했다면 이렇게 표시를 잘못했더라도 X토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된 표시 다 지우고 제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X토지의 의사합치가 있으면 당사자는 X토지에서 정확히 의사가 일치하기 때문에 X매매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착오주장 못합니다. 그냥 이대로 유효입니다. 그리고 Y토지에는 매매계약 체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합치가 안 했죠? Y토지는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Y토지도 취소, 착오취소 못해요. 그래서 그냥 X로 계약서 바꾸고 X등 기준하면 돼요. 잘못된 표시 다 지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표시 무효에 나오면 결론. X토지가 완전 유효하게 의사합치했으니까 표시를 제대로 바꾸면 되고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착오 취소 못한다 하시면 돼요. X의 완전 의사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착오가 없어요. 취소 못합니다. Y는 법률행위 성립도 안 했죠?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지금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잘못된 표시 지우고 제대로 표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서 결론 착오 취소 못한다 하시면 돼요. 지금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 토지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어떻게 X토지에 대해서 의사합치하고 지번을 이렇게 실수로 잘못 적을까요? 공인중개사도 있고 갑돌도 3명이나 있는데 그게 좀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판례 사안을 보면 이 X토지가 969-36번지에서요. 이 X토지가 이 Y토지는 969-39번지였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마음이 들었죠. 이걸 계약하면서 계약서에 969-36이라 쓴다는 것이 실수로 969-39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하려면 갑과 을이 막 둘러봤겠죠. 서로 친해졌겠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사무소에서 중개사무소에서 갑과 을이 막 369, 369하고 놀다가 36이라고 적는 것을 실수로 39라고 적어버렸어요. 36하고 놀다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표시 잘못했잖아요. 그럼 표시를 고치고 표시 이렇게 X토지를 제대로 고치면 끝나는 겁니다. 착오 취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양거로 2번 오표시 무효 원칙 써있죠? 그 제목 옆에 결론 착오 X 쓰시면 돼요. 착오 취소 못한다. 그럼 아래 반가로 2번 예컨대 있습니까? 예컨대 보세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이 특정의 X토지를 계약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 지분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에는 Y토지로 표시하였다 해도 X토지에 관해서 이를 매매 목적물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합치 동그라미. 의사합치했죠? 그럼 그 의사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그 아랫줄 위 매매계약은 X토지에 동그라미입니다. 아랫줄에 성립 동그라미. 그러니까 완전 유효하게 성립했어요. 의사합치 했으니까. 그러니까 착오 주장 못합니다. 착오를 했더라도 이 109조 착오가 아니에요. 착오 취소 못한다. 그 다음 이때 만일 계약서상 표시대로에 따라서 Y토지가 매수인 을에게로 이전 등기되면 이는 무효이다. 물론 이 경우 을은 다시 X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죠. 단 만일 을이 Y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것을 이용해서 Y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면 병은 선이어도 Y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왜 그래요? 그때 우리 민법은 등기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Y토지 을등기 무효예요. 근데 이 을등기 무효에서 다시 병으로 왔다 이 말이죠. 그럼 앞등기 0이니까 뒷등기도 0 무효입니다. 그래서 다 말소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X토지 등기부에서 다시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착오 취소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항상 착오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내요. 착오 X예요. 착오 X.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해석 방법을 비교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대표적으로 오표시 무효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3페이지 와보세요. 거기 이제 기출문제가 있죠? 그 15의 추가라 상당히 좀 오래된 문제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1번은 갑을병 나왔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럼 항상 답이 4번, 5번.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라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험 보면 커트라인 60점이죠? 딱 커트라인 60점 있으면 여기
이쪽에 수험생 점수가 제일 많아요.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진 사람 많고 겨우 한두 개 차로 붙은 사람 엄청 많습니다. 딱점으로 붙은 사람 엄청 많아요. 대부분 수험생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 4개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잘 찍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찍을 때 1번을 찍어야겠다. 딱 1번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10초 남았어요. 그럼 문제 읽지 마시고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4, 5번에 그냥 찍는 거예요. 시간이 좀 남으면 4, 5번부터 읽는 겁니다. 1번부터 읽는 거 아니에요. 찍는 것도 확률을 그렇게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될 분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시험 끝나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될 분이 제 그 말이 기억나서 4번에 찍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많이 들으니까 항상 그걸 염두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찍는 건 최후 수단입니다. 이제 맞춰서 풀어야겠죠? 자, 문제 보시면 매도인은 자기 소유 X토지 동그라미 X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X토지 지번 등의 착오를 일으켜 Y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럼 그 등기 무효죠? 등기해 주었다. 왜 그래요? Y토지는 의사합치가 없죠? 다음 중 틀린 겁니다. 1번 X토지 간의 매매계약 성립하죠? 2번 Y토지 간에 결정된 등기 무효죠? 3번 Y토지가 매수인. 그럼 매수인 무효죠? 씁니다. 0. 무효니까 0. 그럼 매수인 0으로부터 제3자 너도 0. 0은 0. 절대적 무효. 제3자에게 적법에 양도되어도 제3자는 유의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맞았죠? 0은 0이라고 썼으니까. 4번 매도인은 착오를 이유로 X토지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X토지 완전 유효라 착오 취소 못합니다. 4번 5번 그럼 매수인은 X토지에 관해서 완전 유효니까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4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5표시 무효의 대표적 사례니까 반복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 와보세요. 이제 의사표시가 나왔습니까?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런 걸 공부했죠? 자, 우리는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원인이 돼서 권리가 변동하는 걸 공부합니다.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걸 해봤어요. 자, 우리 이제 민법 시간에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변동하는 거죠. 그중에 우리 물권, 채권 변동을 주로 공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임대차, 전세권 이런 걸 중개하죠. 그런 건 법률행위니까 우리 시험은 법률 규정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률행위 위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 법률행위가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내렸죠. 그래서 먼저 저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해야 돼요. 즉 매매계약이 일단 성립해야겠죠. 성립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즉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매매계약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다음 그 목적을 외부에 표시하겠죠.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당모구 그랬죠. 세 가지가 있으면 매매와 같은 법률행위가 일단 성립을 합니다. 그럼 성립한 걸 전제로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춰야 돼요.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 그럼 당사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능력. 능력이 세 가지가 있었죠? 첫째 뭐가 있었습니까? 지난주 안 했습니까? 했죠? 제가 지금 다른 하고 온 줄 알았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그랬죠? 확정 가능성, 실현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의사표시 할 차례 이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내 속마음과 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그 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돼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의사표시가 우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니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표시는 이걸 다 갖춘 겁니다.
그럼 이걸 다 갖추면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법은 이 효력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서 어떤 건 무효 사유가 있고 어떤 건 취소 사유가 있다 그랬죠. 그럼 어떤 얘기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다면 다시 돌려줘라고 부당이득 반환받으면 되죠. 단 무효 원인이 여기 사회적 타당성을 결한 경우, 즉 사회질서 위반은 이행했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죠. 그걸 불법 원인급여 그랬습니다. 그 다음 어떤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면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발생하죠. 그래서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소멸되면 유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여기까지 무효 취소 사유를 구별해 봤습니다. 먼저 이건 사람이면 다 있으니까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였죠. 이걸 결하면 제한 능력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행위하면 여기 취소사유였고 목적은 다 취소가 없고 무효 사유만 있었죠. 그래서 법률의 목적이 확정 가능성조차 없으면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 강행 규정 중에 효력 규정 무효, 사회질서 위반 무효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의사표시 얘기할 차례요. 의사표시. 그래서 이제 책에서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했죠. 자, 제1조를 보세요. 거기 밑에 01번 도달주의가 있습니까? 111조 보시면 111조가 대원칙이죠. 자, 1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동그라미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게 의사표시 대원칙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자, 만약에 가외 을에게 의사표시예요. 갑이 의사를 발신하겠죠. 그리고 을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거예요. 그럼 우리 민법은 발신주의가 아니라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도달주의. 그럼 의사표시가 도달했다 그 말은 을이 갑의 의사표시를 완전히 읽혔다. 완전히 완료. 루지한 때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요지 가능성 두 법칙이에요.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이때 도달로 인정한다 그랬죠.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도달이란 을이 의사를 읽은 때가 아니라 읽을 가능성이 생긴 때. 그래서 요지 가능성 그래서요. 그래서 밑에 우리가 체크해봤죠. 그런데 이제 넘기시면 이제 56페이지 다음 페이지 111조가 있고 그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제 111조 2항이 있죠. 자, 2항 보시면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자, 그럼 발송할 때는 살아 있었죠? 능력 있었죠? 그럼 아무 하적 없잖아요. 따라서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이 여전히 유효 그 말입니다. 여전히 유효. 왜냐하면 발송할 때는 살아 있었죠? 그럼 상속인이 알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발송할 때는 능력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의사표시 그대로 유효합니다. 아무 하적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 의사표시를 청약으로 많이 바꿔낸다 그랬죠? 청약도 의사표시죠. 그래서 417페이지 가보세요. 417페이지. 거기 가시면 중간에 노란색 3번 청약의 효력이 있습니까? 아래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거기 세 줄을 체크해봤죠? 거기 청약도 원칙 도달주의였죠? 근데 청약을 발신한 후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여전히 유효, 아무 영향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시험은 청약으로 많이 바꿔냅니다. 청약도 의사표시니까. 같이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56페이지 오세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밑에 노란색 03번 있습니까? 의사표시 철회가 있죠? 거기 밑에 보세요. 책 보세요. 의사표시가 도달해버리면 그 말이 도달했죠? 그럼 효력 발생했습니까? 효력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비록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는 이를 원칙적으로 철회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 발생했죠? 원칙 철회 못합니다. 근데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에 다만 있습니까? 다만 도달 전에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므로
철회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의사표시 해버리면 철회 못해요. 단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효력 발생 안 했으니까 도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지만 도달하면 효력 발생했죠? 그때는 철회 못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04번 도달 입증 책임 있죠? 자, 밑에 한 줄을 보세요. 도달주의 결과 도달의 입증 책임은 동그라미 쳐놨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진다. 따라서 갑은 분명히 편지를 보냈거든요. 우리 설사 편지를 읽었더라도 우리 나는 못 받았는데 라고 하면 그럼 갑이 입증해야 돼요. 너 받았잖아 라고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자가 못 받았다고 시침이 떼더라도 도달주의 결과 갑은 내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려면 너가 받았잖아 라고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문서는 100원짜리 우표를 붙인 게 아니라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 이런 걸 보내죠.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보내고 다시 갑에게 반송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도달했다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이걸 다 보내는 거예요. 얘가 시침이 되면 도달을 입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밑에 반가로 A가 있죠? 거기 보시면 내용증명 동그라미, 그 다음 등기지급 동그라미. 등기지급 방법으로 발송한 때는 반송되는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 입증 책임 없는 거죠? 그러나 통상우편 100원짜리 우표에 붙였죠? 방법으로 발송하였다면 그때는 도달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판례지만 익히시면 되겠고. 그 다음 그 아래에 노란색 글씨가 있죠? 뭐 주민등록 신고 있습니까? 다시 그 밑에 노란색 글씨 마지막 발신주의 취하는 예의가 있죠. 마지막 노란색 글씨. 우리 민법은 다 도달주의인데 발신주의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시험 범위 딱 2개입니다. 그게 C번 C. 무권대리인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것이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그래서요. 그래서 무체발이라고 써놨죠. 무권대리 최고 발신주의. 한 장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 F인가 있죠? 격승발 있습니까? F가 격지적 안에 청약이 아니라 승낙만 발신주의. 그래서 우리 민법에 우리 시험 범위 딱 2개예요. 우리 시험 범위는 무체발, 격승발 외우시면 되고 이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도달주의라고 하면 됩니다. 대원칙 도달주의. 그래서 2개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제2절 이제 의사표시 수령 능력 있고 112조가 있습니까? 그럼 법조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능력자를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의 을한테 의사표시 보냈거든요. 의사를 보냈는데 우리 제한능력자래요. 그럼 이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의사를 보냈다면 갑은 을한테 너 내 편지 받았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해요.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 을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갑이 내 편지 받았지? 라고 도달 주장 못해요. 그럼 이제 을 뒤에는 누가 있죠? 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법정대리인. 그래서 법정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후에는 그때는 이제 을을 위해서 이자가 알아서 해결하겠죠. 그때는 갑이 너희들 내 편지 받았지? 라고 도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자를 보호해요. 그래서 112조 보시면 의사표시 상대방이 의사표시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서 대항할 수 없다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달 주장 X 그 말이에요. 받았지? 라고 주장 못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 동그라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 동그라미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도달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조문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제 중간에 3절 의사표시 공시송달이 있죠. 113조는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시험에 한번 딱 나온 적 있습니다. 자, 113조 보세요. 의사표시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의자가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이 어디든지 소재를 알 수가 없어요. 과실 없이 몰라야 된다. 그때는 상대방이 어디인지 모르면 의사를 못 분하겠죠. 그때는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공시송달로 도달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법원 게시장에 한 2주간 묻혀놔요. 2주간. 그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겠죠? 그래도 2주 지나면 그냥 도달로 해버려요. 그냥 도달로. 근데 이게 과실 없이 상대방은 모를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한 줄 읽어보시면 돼요. 민사소송법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 자세히 넘어갈 필요 없습니다. 자, 넘기시면 60페이지가 봐보세요. 그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의사표시 효력 발생 설명 틀린 거죠? 1번 예 나왔죠? 과실 없이 상대방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백에 아주 오래된 아파트가 있어요. 한 20년 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분이 나이 많은 노인이에요. 근데 을이 임대차에 있어요. 이제 보증금 주고 살고 있죠. 임대차가 끝나서 이제 방 빼고 보증금 받고 나와야겠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돼요. 주소 찾아가도 집에도 없고 계속 가도 사람이 어디인지 몰라요. 죽었는가 살았는가. 그때 을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 수 없죠. 그때 이제 공시송달로 의사표시를 도달시킨 겁니다. 이렇게 과실을 모를 때. 그럴 수 있겠죠? 그게 동그란 1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 동그란 2번.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후죠? 그럼 제한능력자가 되더라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 없다가 그대로 유효 그 말이죠. 다음 3번.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럼 효력 발생 안 했죠? 그때는 철회할 수 있다. 4번 우편물이 등기우편 동그라미. 등기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틀렸죠? 돈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추정된다. 5번은 내용증명 동그라미. 그러면 추정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 밑에 2번 문제. 발신주의가 적용된 경우를 모두 고른 거 그랬죠? 그럼 우리 시험범위 딱 2개요. 격승발, 무채발. 기억은 격지예감 계약 성립 승낙 나왔죠? 기억 정답. 그리고 무권 대리 나왔습니까? 없죠? 그럼 그냥 기억 하나예요. 무채발 격승발이니까 기억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무채발 격승발 찾으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넘기시면 이제 62페이지 왔죠? 이제 05번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있는데, 자 다시 이쪽에 와보세요. 자, 의사표시가 완전 유효하게 효력 발생하려면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의사형성 과정에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달지 봤죠? 그럼 의사표시가 이걸 다 갖추면 완전 유효하니까 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법은 이 효력력 중에 하나로 결하했을 때 그때 법이 관여해서 무효사유와 치유사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쪽 의사표시예요. 그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면 되는데 이 요건을 결하했다. 이것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겠죠. 불일치했다. 그 다음에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그럼 이걸 결한 것이 뭘까요? 하자가 존재한다. 그래서 이거 2개를 보는 겁니다. 도달은 봤으니까. 그럼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유형이 우리 민법에서 이제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유형이 첫째 비진이 표시. 비진이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예요. 두 번째가 통정의 표시. 세 번째가 착오. 이 3가지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유형입니다. 다음 하자가 했다. 이것은 사기 강박 2가지예요. 사기와 강박. 자, 그럼 의사표시에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다. 그 말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했습니까? 불일치했습니까? 의사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대요. 그 말은 의사와 표시 일치했어요? 불일치했어요? 네? 일치한 겁니다. 일치한 거예요.
일치했는데 하자가 있다 그 말이죠. 이것도 불일치면 두 개 나눴겠어요? 이건 불일치고 이건 일치하지만 하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박은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일치. 비진이 표시는 불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강박은 절대 비진이 아닙니다. 좀 이따 나와요. 주도가 달라요. 강박은 의사 표시가 일치한 거예요. 비진이 표시는 불일치. 그러니까 강박은 절대 비진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와요, 좀 이따. 주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5가지를 공부하는데, 먼저 비진이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죠. 즉, 비싼 밥 먹고 혼자 헛소리 했다 그 말이에요. 비싼 밥 먹고 혼자 헛소리 그 말이고, 통정이란 둘이 짜고 헛소리. 그러니까 이건 혼자 헛소리죠. 이건 짜고 헛소리. 그러니까 이것은 둘이 짜고 비진이 표시예요. 둘이 짜고 헛소리. 이건 혼자 헛소리. 착오는 뭐죠? 누가 나를 건드렸습니까? 그냥 혼자 착각. 혼자 착각에 빠진 거예요. 혼자 착각. 사기는? 사기도 착오예요. 근데 이거 혼자 착각이 아니라 타인에게 속아서 착오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속아서 의사표시예요. 속아서 의사표시. 이건 혼자 착각에 빠진 거. 이건 누구한테 속아서 의사표시. 강박은 뭐죠? 이제 쫄아서, 두려워서, 쫄아서 의사표시. 다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적인 건 법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비정상적인 것을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글 젖다서 비통착사강 하시면 돼요. 이제 비통착사강이라고 기억하셔서 여기서 보통 한 4문제가 나옵니다. 비통착사강. 그럼 이제 여기 비통은 여기 무효사유가 존재해요. 무효사유. 그 다음에 여기 착사강 3가지에는 취소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자, 지난주에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 그랬죠?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즉, 내가 무효면 뒷사람 다 죽어 그래서요. 앞사람 무효면 뒷등기 전부 무효. 그게 절대적 무효고 등기 공신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자, 비통착사강 여기에 있는 무효와 취소는 상대적 무효 취소예요. 상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이라는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를 주장한다. 따라서 이 비통착사강으로 무효 취소되면 누구한테나 무효를 주장한 게 아니라 선의 3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취소 주장 못해요.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나옵니다. 선의 3자는 보호되어 무효 취소 주장 못하니까 이것을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우리는 지금 민법 총칙을 공부하죠. 민법 총칙 그러면 항상 재산상 법률행위를 염두에 하죠. 재산상 법률행위. 그래서 이 법규정 107조부터 110조도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고 가족법상 행위, 신분행위 또는 소송행위나 또는 공법행위,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 이런 데는 이건 재산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107조부터 110조까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된다라고 요즘 특히 이거 공법행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 비통착사강 공통점 2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원래 무효는 상대적 무효 취소인데 여기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무효 취소로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 취소예요. 따라서 선의 3자는 보호된다. 보호됩니다. 자, 2번째, 이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적용되고 재산상이 아닌 가족법상행위나 소송행위나 공법행위 이런 데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일단 서론 보셨고 이제 62페이지부터 하나씩 볼 겁니다. 하나씩. 그래서 10분씩 하시고 이제 비진입 페이지부터 하나씩 볼게요.